카스티글리오네의 궁정인론, 르네상스 궁정의 거울.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발다사레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론을 통해 이상적인 궁정인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우아함과 재치, 용맹함과 지혜를 겸비한 궁정인은 단순한 신하를 넘어 군주의 조언자이자 궁정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이 책에서 궁정인이 갖춰야 할 덕목과 예절, 교양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궁정 문화의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궁정인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스프레차토라입니다. 이는 꾸밈없는 우아함 또는 고의적인 무심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궁정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힘든 일을 하더라도 쉽게 해내는 듯 보이고 뛰어난 재능을 지녔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스프레차토라는 궁정인의 핵심적인 덕목으로 궁정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이 갖춰야 할 다양한 덕목 중에서도 체육과 음악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체육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용맹함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며, 음악은 정신을 고양시키고 우아함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정인은 체육과 음악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정생활에 필요한 교양을 쌓아야 했습니다. 궁정인에게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이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군주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궁정인은 뛰어난 언변과 문학적 소양을 갖춰 시와 문학을 즐기고 창작하는 능력도 갖춰야 했습니다. 궁정인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군주의 조언자이자 궁정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이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군주에게 정치,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궁정인은 궁정 문화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궁정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했습니다. 궁정인론은 출간 이후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궁정문화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은 궁정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궁정생활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스프레차토라, 체육, 음악, 대화 등 궁정인론에서 제시된 개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사회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 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궁정인론은 단순히 과거 궁정문화를 반영하는 책이 아니라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프레차투라의 개념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며, 꾸밈없는 우아함과 자연스러운 태도는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체육과 음악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대인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며, 뛰어난 언변과 대화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카스티글리오네의 궁정인론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궁정인의 이상적인 모습과 덕목들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제공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궁정인론을 통해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문화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정인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궁정인은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추었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궁정인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궁정인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궁정인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아함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궁정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아함과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궁정인처럼 품격 있는 언행을 통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르네상스 시대에도 대형 서점의 자기계발 코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빌 정도였다. 이때 처음 쓰인 궁정 처세서들은 궁정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을 제공했고, 궁정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시했다. 대략 1500년부터 1800년에 이르기까지 수천 권의 궁정 처세서가 쓰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탐독하였다. 이 책들은 더 많은 사람이 궁정에 진입하려고 애쓰는 시대에 필요한 열쇠를 출세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다리를 제공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처세서 중 카스티글리오네의 궁정인론은 궁정문학의 필수 텍스트이자 처세서의 바이블이었다. 1528년에 출간된 이 책은 150년에 걸쳐 유럽 전역의 궁정, 외교 및 상류사회의 행동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크로멜도 이 책을 읽었고 셰익스피어도 이 책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이 어떻게 군주를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친 반면,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궁정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글을 썼다. 카스티글리오네는 자서전을 썼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이 책 속의 모델이었다.
이탈리아 만토바 지방에서 귀족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인 팔방미인답게 외교관, 시인, 학자, 군인이었다. 평생 동안 궁정인으로 살았던 그는 종종 자신마저 기만하는 이상적인 실용주의자였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실리적으로 움직일 때든 기회주의자로 움직일 때든 항상 이상주의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기회를 엿보았다. 카스티글리오네는 궁정인론에서 진정한 궁정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한다.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분별력, 적절한 행동의 수준을 파악하는 재기와 판단력, 그리고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속 깊은 배려심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궁정인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때 또는 우울한 상태일 때는 군주를 아련하지 않는다. 궁정인은 마치 바보인 듯 오만한 자세를 버린다. 궁정인은 추한 소문의 희생자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말하지 않는다. 그는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수다쟁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리석은 아첨꾼이나 허풍선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주에 대한 예를 철저히 지키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되도록 말을 삼갈 것이다. 아부하면서조차 아부를 비난하는 궁정인의 자세를 이보다 더 뛰어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